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트위터 모바일 버전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트위터 처음 만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위터를 학습하기 전에 SN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온라인 인맥 구축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미국의 트위터,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한국의 싸이월드, 미투데이 같은 1인 미디어와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현재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 검색하는데 SNS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SNS는 이외에도 전자우편이나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끼리 사용자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연예인은 팬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또 각 나라의 대통령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SNS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빠른 쌍방향성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SNS에서 실현되는 관계나 소통 방식은 과거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3의 새로운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3의 관계는 전통적인 미디어 의제 설정과 게이트키핑이 점점 약화되고 새로운 의제 설정 기능과 게이트키핑, 특히 능동적 수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줄임말이죠. 사용자들 간에 서로 관계를 맺거나 사이트 내에서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과 만남을 갖는 등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인터넷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한 SNS는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서비스 형태를 말하는데 오프라인상의 사회적 관계 개념을 온라인 공간으로 가져와 개인의 일상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시켜 인맥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NS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SNS는 사이버 공간의 기초에 사이버상의 인맥 구축을 통해 사용자들이 새로운 네트워킹 가치를 찾아가는 참여형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SNS는 개인 홈페이지 형태의 블로그와 유사하지만 개인의 일방적인 정보 공개보다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SNS는 말 그대로 사회적 관계 개념을 인터넷 공간으로 가져온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현재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관계를 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해서도 관계 형성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고 개인을 표현하는 데 보다 쉽고 빠르게 해주며 특히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SNS는 사회적 관계의 개념을 인터넷상으로 가져온 것으로 개인 대 개인 간 관계 맺기를 통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이죠. 이와 같이 SNS는 개인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고 한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온라인 툴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카페 등 커뮤니티가 정보 공유를 중시했다면 SNS는 사람과 맺는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SNS는 초기에는 유선 인터넷 인프라에 기반에 탄생했지만 인터넷 환경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단순한 온라인 서비스가 아닌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활용 가능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론적 측면에서 볼 때 SNS는 사이버 공동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론은 인간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이고 사이버 공동체란 사이버 공간에서 공통의 관심을 기반으로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입니다. SNS의 기능은 크게 프로필, 콘텐츠 생산, 관계 맺기,
커뮤니케이션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필과 콘텐츠 생산은 신상정보, 취미, 관심사와 같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거나 사진과 동영상 등 시스템 안에서 콘텐츠를 사용자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관계 맺기는 일촌이라든지 친구 맺기, 팬 되기 등 개인 간 관계를 맺어 관계를 맺은 지인들을 목록화해 시스템에 축적할 수 있는 기능이 이에 해당하며, 커뮤니케이션은 각 개인이 만든 콘텐츠를 공유함은 물론 이메일, 채팅, 메신저 등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오늘날 SNS는 넓은 의미에서 특정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간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블로그나 포털 사이트의 카페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SNS는 서비스 제공의 특징에 따라 블로그형, 니치형, 폐쇄형, 영상 중심형 등으로 기능을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블로그형은 특정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 간 생각, 알리고 싶은 주장, 느낌 등을 공유하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SNS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이라고도 합니다. 폐쇄형은 기존 회원의 가입 권유나 초대 없이 해당 SNS 이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기존 회원과 유대 관계를 맺거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영상 중심형은 웹에서 제공되는 영상을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SNS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SNS의 특징은 그 기능만큼이나 다양합니다. SNS는 즉시성, 공유성, 실시간성, 상호작용성, 집단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즉시성은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에 따라 SNS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SNS를 활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도 쉽고 편리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 실시간성은 기존의 미디어 시스템과는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툴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낸 콘텐츠 또는 정보를 자신이 속한 소셜그룹에서 공유가 가능하고, 이러한 정보들은 링크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 실시간으로 공유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상호작용과 집단지성은 SNS의 특성상 양방향성을 활용해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의 제작, 수정 등이 일반적인 활동이 누구나 가능하게 되고, 이런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가 커뮤니티를 통해 개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됨으로써 거대한 지성이 만들어진다는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SNS별 매체 특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SNS를 제공하는 다양한 미디어들 중 국내에서 인기를 대표하고 있는 사이트는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를 들 수 있겠죠.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고 그 연결망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검색, 획득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합니다.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관한 각각의 연구를 살펴보면, 싸이월드는 개인적 미디어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가까운 지인들과 관계 유지를 위해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은 대개 지인과 함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 유명인, 새로운 사람 등 인맥 형성과 유용한 정보 획득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싸이월드와 트위터의 중간자적 성격을 지니면서 트위터에 비해서 보다 관계 유지를 위한 친교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 대다수 연구자들은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가 갖는 각 매체적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들 모두가 정보 확산에 용이한 혹은 관계 지향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매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는 매체 특성이 다른 만큼 이용자의 동기가 다를 뿐 아니라 이용 연령층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자, 트위터는요, 이런 SNS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입니다.
트위터는 140자 이내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트위터라는 뜻은 지적이다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제잘거리듯 일상의 작은 얘기들을 그때그때 짧게 올릴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견, 생각, 경험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블로그, 미니홈피, 메신저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 트위터는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의 미니홈피의 친구 맺기 기능, 메신저의 신속성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 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주요 기능은 관심 있는 상대방을 뒤따르는 팔로우라는 기능입니다.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을 팔로워로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나 생각, 취미 관심사 등을 공유합니다.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아도 팔로워 등록을 할 수 있어서 관심 있는 유명인사를 등록해 놓고 그들의 동정을 파악하거나 격려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웹에 직접 접속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나 스마트폰 같은 휴대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글을 올리거나 받아볼 수 있으며 댓글을 달거나 특정 글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건 뭐라고 있건 모바일로 남기고 싶거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트위터에 남겨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즉, 트위터는 활용 여부에 따라 단순 일기장, 속보 전달, 메모장, 마케팅 도구, 펜팔 등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twitter.com이고요. 사용자의 트위터 주소는 @id로 표기가 됩니다. 트위터의 매력은 실시간으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된다는 점으로 블로그보다 쉬운 인터페이스, 미니홈피보다 즉각적, 메신저보다 빠른 확산력을 자랑으로 합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트위터를 이용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업들도 홍보나 고객 불만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용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죠. 이 트위터는 2006년 미국의 잭 도시, 에번 윌리엄스, 비즈 스톤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마이크로 블로그 또는 미니 블로그로서 샌프란시스코의 벤처기업 오비어스가 처음 개설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하는 빠른 소통이 가장 큰 특징으로서 세계적 뉴스 채널로 속보를 장점으로 하는 CNN을 앞지를 정도로 신속한 정보 유통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1년 1월에 정식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트위터는 2016년 9월부터 글자 제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미디어 첨부, 사진, 동영상 등 내용과 인용된 트윗은 기존의 140자 제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위터가 이 같은 정책을 처음 발표했지만 정확히 시행 시기를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리트윗할 경우에 포함되는 다른 계정의 이용자 아이디도 글자 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트위터의 글자 수 제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었던 만큼 트위터의 가장 고유한 특성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문자메시지 시대에 맞춰 만들어진 제한은 구시대적인 유물이라는 주장도 나온 바 있습니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는 지난 1월 트위터의 140자 제한 때문에 이용자가 끊임없이 창조적인 표현을 고민한다며 이 같은 창의성, 간결성, 신속성은 트위터의 큰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지난 5월에는 트위터 글자 수 140자 제한을 푸는 것은 가장 놀라운 변화가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바일 트위터를 한번 실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앱을 통해서 검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트위터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위터를 다운받고 계정을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앱 검색 부분에서 트위터라고 입력해 주시고 검색에서 나타나는 이 새 모양의 아이콘이 트위터의 고유한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또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다면 트위터를 다운받고 설치 과정을 진행해 줍니다. 자, 트위터가 다운받아졌다면 트위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나타나면 첫 화면에서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가입하기를 탭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타나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설정하셔도 되고 하단에 보시면 이메일로 가입이 있는데 이메일로 가입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설정한 후 다음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다음 연락처가 나타나면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하단에 있는 나중에를 눌러 넘기시면 됩니다. 이제 사용자 아이디를 정해주세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름을 중심으로 아이디가 추출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만의 관심사를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자, 체크하시고 그리고 체크하시면 하위 카테고리가 또다시 표현됩니다. 자, 이와 같이 선택하시고요. 되었다면 계속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친구를 찾아서 팔로우 하는지 보고 싶으세요 라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접속했기 때문에 휴대폰이시겠죠? 그러면 주소록이 있으실 텐데요. 그 주소록을 토대로 하여서 연락처를 동기화하고 연락처 정보가 있으면은 트위터에 업로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락처 동기화를 설정할 수도 있고 지금은 건너뛰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내 관심사에 맞는 지역별 추천 콘텐츠를 받아보시겠어요?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를 공유하실 수도 있고 건너뛰기를 누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로우 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팔로우해서 여러분들이 팔로잉 관계를 맺으시면 그 사람의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정하신 옵션, 여러분들의 관심사 이런 부분에 따라서 친구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 영화에 관심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영화사가 추천이 되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이 영화 관련된 인물이 60명 팔로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팔로잉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번 탭해서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팔로잉 하고 싶은 사람들은 체크를 그대로 두시면서 쭉 내려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 선택을 하셨다면 하단에 있는 팔로우 단추를 눌러 진행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거나 내게 쪽지를 보낼 때 알림을 받고 싶으신가요? 여기에서 알림을 켜거나 건너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알림을 켭니다. 건너뛰기. 자, 선택하시고요. 이제 다른 사람을 팔로우 하라고 나타나고요. 계정의 트윗이 타임라인에 표시됩니다라는 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과정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계정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팔로잉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서 체크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영역에 나타나는데 이 영역을 여러분들의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웰컴 화면을 보실 수 있죠? 트위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언제든지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의 트윗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이런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SNS와 트위터에 대해 살펴보면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 설정을 하는 부분까지 기본적으로 넘어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 이어서 학습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